핵심만 쏙 심해 수학. 오늘은 1차 방정식 활용 관련 마지막 수업 시간으로 학생 수, 정가, 원가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서 속력 문제, 농도 문제 제일 첫 시간에 알아봤었고요. 지난 시간에 2일 문제, 정국이가 혼자 일을 하면 15일 만에 끝나고 이 일 문제 기억나죠? 그리고 수에 관련된 문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수에 관련된 문제는 자연수 문제도 있었고요. 마지막 시간인 표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활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대표적인 유형이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가위바위보 문제, 학생수 문제 있고요. 오늘 정가, 원가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함께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개념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배울 표 활용하는 유형에서는요,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문제에 나오는 학생수 문제가 있고요. 또 가위바위보 문제도 있고, 정가, 원가 문제도 있고요. 나이 문제도 있어요. 자, 모든 걸 다룰 수는 없고요.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 유형 알아볼 거고요. 자, 나머지 문제 유형도 친구들이 교과서, 학습지, 그리고 문제집에서 찾아보아서 따로 정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할게요. 심해중학교 입학시험에서 입학 지원자의 남녀비는 4대3, 합격자의 남녀비는 7대5, 불합격자의 남녀비는 1대1, 합격자의 수는 120명이었대요. 입학 지원자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활용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것의 물결무늬 X라 둘게요. 조건이 진짜 많이 나왔죠. 입학 지원자 남녀비가 4대3, 합격자 남녀비가 7대5, 불합격자 남녀비 1대1, 합격자 수 120명, 총 4가지의 조건이 나왔어요. 이 4가지의 조건을 내가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하는 게 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해서 문제 이해 단계에서 우리는 표를 그릴 건데요. 이렇게 합격자, 불합격자, 총 지원자, 그리고 남자, 여자, 총합 이렇게 표를 그릴 거예요. 슥슥슥 그리면은 2초 컷. 자, 그러면 내가 아는 정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써놓을게요. 가장 먼저 입학 지원자 수, 지원자 총합이 X겠죠? 그런 다음에 지원자의 남녀비가 4대 3이래요. 합격자의 남녀비는 7대 5, 불합격자 남녀비는 1대 1. 그리고 합격자 수가 120명. 그러면 합격자의 총합이 120이겠죠? 자, 합격자 비가 7대 5래요. 이 7대 5라는 의미는 전체를 몇 등분 나눴을 때. 그렇지. 7 플러스 5인 12로 나눴을 때 그 12 중에 7개가 남자고 5개가 여자라는 거죠. 즉 이 7의 의미는 7 플러스 5분의 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얼만데요? 120이죠? 그럼 120에서 12분의 7이 얼마다? 남학생 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70이 나오고요. 여학생 수는 120 곱하기 12분의 5 해서 50명이 나오겠죠? 자, 불합격자는 1대 1이래요. 근데 얘네들의 총합은 몰라요. 근데 1대 1이란 말은 남자 불합격자 수와 여자 불합격자 수가 어떻다? 같다는 거겠죠? 그래서 나 잘 모르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문자인 A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자 불합격자 수도 A가 되겠죠? 자의 총합은요, A 더하기 A니까 2A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쓰고 나면 우리 또 뭐 알 수 있어요? 지원자 수가 X고 내가 구해야 될 게 X인데 합격자는 120명, 불합격자는 2A명.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지원자 X는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더하는 거니까 120 더하기 2A가 되겠죠? 즉 나는 A를 이용해서 먼저 식을 세워서 A를 구하고 그 A에다가 2를 곱하고 120을 더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X를 구하면 될 겁니다. 지원자 수는 4대 3인데요. 자, 지원자를 봐봐요, 여러분. 남자 지원자의 수는 남자 합격자 수 더하기 남자 불합격자 수 맞아요? 그죠? 그래서 70과 A를 더하면은 남자 지원자 수가 될 거고요. 여자 합격자 수와 여자 불합격자 수를 더하면 총 여자 지원자 수가 나올 거예요. 즉, 50 플러스 A가 나와요. 그런데 이 70 플러스 A와 50 플러스 A가 4대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례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식이 어떻게 될까요? 70 플러스 A 대 50 플러스 A는 4대 3이 될 거예요.
우리 비례식에서 무엇을 알고 있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3의 70 플러스 a는 4의 50 플러스 a가 되어요. 본능적으로 분배 법칙 210 더하기 3a는 200 더하기 4a가 될 거고요. 우리 1차 방정식이죠?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수 하기 위해서 이항하면 3a 마이너스 4a는 200 마이너스 210이 되고요.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 값이니까 양변에 무엇을 곱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a는 10이 나옵니다. 이게 정답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무슨 값 구하고 있었어요? x값. 그런데 그 x가 뭐라고 했었어요? 120 더하기 2a였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120 더하기 2a이고요. a 대신에 10을 대입하면 120 더하기 20이 돼서 140이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입학 지원자의 수는 몇 명이다? 140명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자, 활용 문제는 항상 내가 구해야 될 거 먼저 x라 두고요. 그 다음에 x라 뒀는데 이제 나머지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를 거 있으면 문자 하나 더 들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문자를 가지고 왔을 때 반드시 구해야 될 거 x 옆에다가 그 새로 만든 문자로서 그 x와의 관계식을 써 넣으세요. 그래야지 a 구해서 답은 10명 이렇게 쓰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원가, 정가 유형 문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원가, 정가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원가는 뭐냐면요. 이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값이라 생각하면 돼요. 원래 가격. 진짜 기본적인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꽃다발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꽃을 사올 거잖아요. 그 꽃 가격이 원가예요. 그 선생님이 꽃을 사와서 꽃을 다듬고 예쁘게 꽃다발을 만들어서 팔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3,000원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원래 가격에 선생님의 이익을 붙인 게 정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백화점 가면은 옷 딱 보면은 택이 붙어 있잖아요. 그 택에 적힌 가격이 정가인 거예요. 그 정가에는 원가의 이익이 포함된 가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정가로 팔려고 하는데 얘가 잘 안 팔려. 그러면 아예 안 팔리면 나한테 손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정가에서 조금 가격을 다운시켜서 내려서 파는 거예요. 그게 할인가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반지의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요. 그리고 정가에서 2,5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원가에 20%의 이익이 생겼대요. 이 반지의 원가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최소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구하라는 거, 물결무늬 X. 자, 반지의 원가를 X라고 할게요. 그리고 어떤 조건 주어졌죠?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가에서 2,500원을 할인했대요. 가격을 낮춘 거죠? 그리고 원가에 20% 이익이 생겼대요. 즉 정가에서 2,500원 할인했더니 결국 원가에 20% 이익 받은 거랑 똑같아졌대요. 이 필동의 원가, 즉 X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원가의 30%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30%라는 거는 100 중에서 30이라는 말이잖아요. 즉 100분의 30인데 어디에? 원가 x의 100분의 30이니까 100분의 30x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이익을 붙인 거죠? 이익을 더한 거니까 플러스라는 거예요. x에 100분의 30x를 더하면 그게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가에서 2,500원을 할인했대요. 할인했다는 건 가격을 뺀 거죠? 즉 마이너스 2,500이라고 의미를 붙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할인해 팔은 가격이 원가에서 20% 이익이 생긴 거래요. 원가가 X였잖아요. 이것의 20%라는 거는 X를 100으로 쪼갰을 때 그 100개 중에 20개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즉 100분의 20X인데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겠죠? 자, 그럼 문제 2 한번 해볼게요. 자, 원가는 X였어요. 정가는요? 원가에
30% 이익을 붙였죠? 30%는 100분의 30x죠? 이거를 붙였으니까 더한 거죠? 어디에다가? 원가 x에다가. 자, 그러면 이 식을 보면 x 더하기 100분의 30x예요. 누가 공통으로 보여요? x. 자, 그러면 x로 묶어내면 1 플러스 100분의 30x가 될 거고요. 1은 100분의 100이죠. 따라서 100분의 130x가 됩니다. 자, 할인가는 어떻게 구할까요? 정가에서 2,500원을 할인했죠? 할인했다는 건 빼는 거니까 2,500을 뺄 거예요. 어디에서? 정가에서. 즉 100분의 130x에서 2,500원을 뺄 거예요. 이게 할인가인데 실제로 이렇게 팔았더니 원가에서 20%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즉 100분의 20x가 더해진 거랑 같은 거예요. 어디에서? 원가에서요. 그러면은 할인가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100분의 130x 마이너스 2,500이라 할 수도 있고요. x 플러스 100분의 20x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떻다? 같다라고 두면은 식 세워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차 방정식이 세워졌는데 분모에 100이 있으니까 모든 항에 똑같이 100 곱해서 방정식 풀면 되겠죠?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친구도 있고 계산이 복잡하다 느끼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요. 표를 그리는 거예요. 표를 그릴 거는 흔히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원가, 정가, 할인가, 그리고 이익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익의 칸이 두 개 있죠. 항상 식을 세울 때 똑같은 값을 서로 다르게 표현해서 그 두 개가 같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칸에서 값이 두 개 나올지 몰라요. 일단 값 두 개로 선생님이 칸을 나누어 두었어요. 자, 볼게요. 원가를 원가로 팔면 이익은 없죠. 0이에요. 정가는 원가에 30% 이익을 붙인 거죠. 그러면 정가로 팔면 내가 얻는 이익은 100분의 30x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니까 플러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할인가로 팔면은 내가 받는 이익은 얼마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가로 팔면 100분의 30x를 얻어요. 그런데 나는 그 정가에서 2,500원을 다운시켰어. 즉 2,500원 깎아준 거예요. 그럼 원래 내가 받을 이익이 100분의 30x였는데 거기서 2,500원을 빼고 그 나머지 금액만 내가 이익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가에서 받는 이익은 100분의 30x 마이너스 2,50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팔았더니 이 할인가로 팔았더니 이익이 원가의 20%만큼 생겼대요. 그냥 할인가만 보면은 원가에서 20% 받은 거랑 똑같대요. 즉 100분의 20x를 받은 거랑 같대요. 할인가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내어졌죠? 즉 이 노란색과 연두색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 풀어도 돼요. 사실 선생님은 위쪽에 있는 식을 더 선호해요. 근데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친구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표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0분의 30x-2500이 100분의 20x랑 같대요. 이제 식 보니까 1차 방정식인데 개수가 무엇인? 분수인 1차 방정식이죠? 눈에 거슬리는 건 분모. 그래서 모든 항에 똑같이 얼마 곱해준다? 곱하기 100, 곱하기 200,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30x 마이너스 25만은 20x가 되겠죠? 자,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수 오도록 하면 30x 마이너스 20x는 25만이 되고요. 양변을 똑같이 10으로 나눠주면 x는 얼마가 되겠다? 25,00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가는 얼마다? 25,000원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표 위에 있는 식으로 100분의 130x 마이너스 2,500은 x 플러스 100분의 20x라 풀어도 괜찮아요. 표를 그리지 않고 그냥 원가, 정가, 할인가를 이용해서 그냥 식을 세우는 것도 한번 스스로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드디어 1차 방정식의 활용 끝냈어요. 자, 가장 먼저 속력, 그 다음에 농도, 그 다음에 일문제, 그 다음에 수에 관련된 문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표를 이용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속력 문제는 가장 먼저 공식 쓰라고 했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선분 그리는 거죠? 가끔 트랙을 돈다라고 하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리면 돼요. 자, 그리고 아는 정보, 거리, 속력, 시간 모든 걸 적어놓고 나면은 내가 얘랑 같다? 아니면 얘랑 더하면 얘가 나오겠네? 이렇게 식이 아마 딱 보일 거예요. 속력 문제 조심할 거 선생님이 단위 조심하라고 했죠? 체크합니다. 농도 문제,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고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소, 농도 곱하기 소금물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림 그릴 때 내가 더하는 것은 반드시 화살표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내가 빼내는 거, 물을 조금 덜어내는 거는 반대쪽, 빠져나가는 쪽으로 화살표에서 표시하면 됩니다. 1문제는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전체 1의 양을 뭐라고 둔다? 1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끝내는데 5일 걸렸다. 그러면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양은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수와 관련된 문제. 만약에 세 자리수 ABC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ABC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식으로 세워야 된다?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하는 수가 나오면 X, X 플러스 1. 3개면 X 마이너스 1, X, X 플러스 1. 연속가는 짝수다? X, X 플러스 2. 연속가는 홀수다? 역시나 X, X 플러스 2. 왜? 짝수 홀수는 2씩 띄어 세니까. 이해될까요? 자, 그런 다음에 아는 정보 다 적어서 문제 풀면 되고요. 자, 표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가위바위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비교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학생수 비율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한 원가, 정가 문제도 있었죠? 이런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1차 방정식의 활용 유형 모두 다 살펴봤어요. 총 3강에 나누어서 선생님이 설명했고요. 모든 강의가 정말 모두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필기한 내용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쑥쑥쑥 훑어보면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보다 보면 나중에 정말 2, 3분 컷으로 복습이 끝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정말 달달달 외우듯이, 구구단 외우듯이 우리 36, 18 이렇게 외우죠? 이렇게 외우다시피 이렇게 나면 이렇게 풀어야 돼. 학생수 문제 표였는데 원가 정가 30% 이익이면 100분의 30 더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연습을 반복해서 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